네, 오늘 저희 부족 인터뷰를 위해서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로 불리우고 싶은 이영치라고 합니다. 저희 부족 탐구 생활의 시그니처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영지로 불리고 있는 정화님은 어떤 부족이고 그 부족에 대한 왜 나 이 부족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걸로 고민을 했었는데 정한 건 보다 복잡한 부족. 오, 보다 복잡한. 보다 복잡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성격, 뭐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든 어떤 느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은 차별한다고 느끼기도 해요. 널 대하는 거랑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똑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같은 행동을 해도 아이가 했을 때 행동과 어른이 했을 때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많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제가 복잡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실제로 별명이 럭비공이었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른대요, 제가. 그래서 너는 늘 달라. 그래서 네, 늘 다르고 싶어요. 실제로도 저를 좀 규정화 시키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그래? 그러면 다음엔 다르게 행동해야겠다. 이게 마음속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규정 짓지 않고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계속 새로워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모습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고착되어 있다라는 느낌? 생각도 좀 발전해야 할 것 같고 마음도 되게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는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좀 복잡한 부족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원래 좀 재밌게 말하고 싶었던 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재밌으면서 슬퍼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됐던 건 떡볶이 때문에 죽지 못하는 부족. 그죠?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떡볶이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부족. 나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부족.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옛날에, 요즘에 이제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되는 시국이긴 한데, 이제 상상을 했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난 전쟁이 나면 왼쪽에는 떡볶이를 오른쪽에는 연어 초밥을 들고 탱크 앞으로 진격하겠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럭비공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떡볶이를 때문에 죽지 못하는 그런 정한님은 어떤 일상을 좀 요새 보내고 계세요? 뭐 취미도 좋고 직업적인 것도 좋고 뭐 등등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미는 애석하게도 이분의 활동지원사고요. 아니 취미란다 직업이요. 이분의 활동지원사로 살고 있고요. 선생님 이분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네, 그거 일부러 그런. 취미는 혼자 있긴데 혼자 뭘 하느냐 멍 때리기. 그리고 멍 때리다가 심심하면 드라마 몰아보기. 영화 몰아보기. 영화도 만약에 어떤 컨셉이 있으면 그 영화에 관련된 거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이거 생각하면 이 배우 그날의 컨셉이 이 배우야. 그러면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막 몰아서 보던가 밤새도록 뭐 그런 걸 좋아하고 혼자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야 됩니다.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칭찬일 수도 있는데 노래 잘한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야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라는 지적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난 즐기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내가 음치건 말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음을 틀렸다던가 뭐 박자를 놓쳤다던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난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정화님인데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시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웠던 것도 있을 거고 좀 아쉬웠던 것도 있을 텐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즐거운 건 늘 대부분이 즐거워서 사실 그냥 사람 만나는 자체가 즐거워요. 믿기 어렵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만났다라는 건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즐거워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쉽다기보단 아팠던 건데 본의 아니게 뒷담화를 제가 직접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나 그거를 들었을 때는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전 뒷담화는 뒷담화였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담화잖아요. 그 앞에 들어버린 그쪽도 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여러 부족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하는 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즐겁게 사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본인만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나 혹은 그런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법? 저 이 질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정답도 없는데 제 생각엔 그냥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냥 그게 기대든 실망이든 어떤 감정을 좀 내려놔야 바라는 거든 뭐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듯이 제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도 웬만하면 바라는 거 없이 기대하는 거 없이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 이영지 아니다. 사람 이정화로서 어떤 소원이 있다면? 이거 되게 그래서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거짓말을 할까 솔직하게 말할까. 왜냐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슬퍼요. 아니, 두 버전으로 그럼 들려주세요. 그래요? 거짓말 버전. 거짓말 버전. 거짓말 버전. 거짓말 버전. 거짓말 버전. 거짓말 버전. 거짓말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네, 거짓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있고 진짜 말하고 싶은 저의 소원은 그냥 주변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갑자기 이유를 꼭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생존자라고 부르거든요.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시기를 저는 겪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저 스스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지 않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 땐 옆에 누군가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딱 한 명이 무심결에 했던 말이지만 그 말이 찌르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다라는 느낌만 들어도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도 누군가가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려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처럼 저도 누군가를 그냥 딱 한마디로 좀 죽지 않을 수 있게만 좀 숨통만 트일 수 있는 역할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마음에 묵직하게 뭔가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소원. 그쵸.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솔직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화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새로움을 또 이런 이색적인 답변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정화님의 이야기를 시청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죽지 마세요. 누가 죽여?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왜냐면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죽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늘 이유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되는 그 사람은 자신 때문에 죽거든요. 사실 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이 자신을 놔버리니까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누가 때리든지 말든지 내가 피하고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제가 안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말한 사람은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거고 때린 사람은 자기 손만 아픈 거예요. 물론 나도 아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그렇게 편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지는 거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그냥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인은 나고, 나만이 살릴 수 있는 게 맞고,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은 죽잖아요. 아파서든 사고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가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죽게 되면 슬퍼하지 말아달라.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미련도 없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죽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인터뷰가 정말 진솔한, 네, 진솔하고 약간의 웃음과 약간의 저격과 대부분의 본인의 삶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난 인터뷰여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원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저격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본격적인 저격은 뭐야, 또 잠깐만. 다음 편에 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듣는 걸로 하고 저희 마지막 곡 우리 투에임의 죽어도 못 보내 띄워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정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